안녕하세요. 지식인 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일본 법인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오카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북쪽에 있는 미노시 아파트 한 동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가 좀 사이즈 큽니다. 43.81평. 일본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찾으려고 하면 많지 않습니다. 우메다에서는 21분 거리, 제일 가까운 역에서 도보 4분 거리, 가격이 4,480만 엔으로 좀 특이하게 일준 전년 정원이 달라 있고 방이 4개 있습니다. 좀 오래된 물건이지만 리모델 잘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하니까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십니다. 네. 우와, 여기가 현관인데 다른 아파트 경우는 한 90cm부터 1m 정도 사이즈가 많은데 여기는 175 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낮다는 거. 근데 이 길이가 3m 정도 있거든요. 일본 아파트는 대부분 아파트가 복도 개념이 있습니다. 복도가 별로 없는데 바로 거실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에서 많이 보는 구조. 일본은 길다랗게 복도가 달아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요. 그런 것이 일본에서 많고, 여기는 제일 가세에 있는 거실이라 좀 이렇게 꺾고 있네요. 자,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쪽에 화장실인데, 오! 자동이다. 여기도 다 새로운 걸로 갈아 놓았습니다. 여기. 일단 공식이라 할까? 분리되고 있는 화장실. 한국에서 분리가 아니고 같이 있잖아요. 물청소 하기 쉬운 것은 하기 쉬워요. 다 흘러버리면 되니까 하기 쉬운 측면도 있지만 항상 달이 좋지 않아. 그런데 일본 화장실 바닥은 물을 여기에 쏟아 뿌리고 청소를 못해요. 일단 세제로 분무를 하면서 닦는 식으로. 그래서 청소 도구라 할까?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돗물 간단하게 손을 씻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사이즈 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물탕구가 달려 있어서 손 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최신식으로 물탕구 없는 걸로 하고 있어요. 와, 방 사이즈 오늘 좀 조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클로셋도 크고 천장 높이도 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베란다. 샤시는 좀 오래된 것이고, 샤시 자체가 이 건물주가 알아서 갈 수가 없거든요. 공용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전체. 그래서 관리위원회 그런 데서 합의가 되어서 같이 바꾸자, 그렇게 동의가 나오면 바꿀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곳이니까 바꾸자,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게 일본의 특징. 그래서 당창 아르미늄 샤시입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는 많이 없을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거 많이 봅니다. 환기창. 최근에 새 것은 이 잔틀에 문을 열지 않아도 루바식으로 되고 있는 그게 많거든요. 일부에서 보여드린. 근데 이거 구식으로 되면 이렇게 작은 유리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하고 마당이라 할까 연결되고 있어요. 베란다 폭은 좀 작아요. 최근에는 한 1.5m, 2m 정도 베란다도 많은데 옛날 곳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당 개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전용으로 쓸 수 있다. 그 공간인데 여기도 비낭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용으로 써도 되던데 일단 비낭로 확보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 가기 전에 꽤 넓은 이 공간. 세면대, 투보르 이렇게 보니까 신기합니다. 일본에서도 세면대는 좀 사이즈는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가 많은데 여기에는 투보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세면대 바로 옆에 세탁기 설치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는 많고, 보일러 여기 있네. 일본에서는 보일러는 복도에 달아 있어요. 근데 여기 창고 개념으로 내가 열었는데 이 공간에 온수기, 이거 좀 특이합니다. 여기 만탄 채우고 있거든요. 다시물을. 그리고 24시간 돌리고 야간에 저렴한 시간대에 온수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들어가니까 일반 아파트 사이즈가 아닙니다. 단독 주택 사이즈보다 좀 큰 정도? 이 정도 사이즈는 제일 큰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단독 주택에서 본 욕조란 화실이 하나만 아쉬운 데가 있어요. 여기서 물을 계속 태워주는 설치물,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추가로 내줘야 따뜻한 욕조 보존이 된다. 아쉽네요. 이건 많이 아쉬워요. 일본에서는 욕조가 아주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서도 파이프라인이라 할까 그런 걸 미리 해놓은 아파트는 돼요. 근데 시스템을 가져올 수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일러 라인이 없는 거죠. 사이즈는 꽤 괜찮습니다. 판툴이 일부러 이런 공간으로 마무리
하신 것 같네요. 그 용돈은 알아서 하라고. 최근에 판토리를 많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마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와, 거실이 진짜 크다. 최근에 아파트 본 안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 이 아일랜드식 키친도 흔하게 보는 메이커가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라인으로 가셨네요. 아까 온수기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일본에서 온수기가 달려 있다 하면 올 전기 그쪽 라인으로 돌리고 여기도 인덕션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니까 가스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스랑 전기 온수기 양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물을 보니까 이런 거 잘 유리로 해놓고 압박감 없이 마무리를 잘 한 것 같고, 바닥 문제인데 바닥 난방은 보니까 설치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 난방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특히 갑방에는 없어도 고실하고 주방 그 라인에는 설치할 경우가 많은데 아쉽네요.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당창이고 창이 많죠. 여기 벽면에 창이 많다는 것은 바깥에서 열이나 방귀가 막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베란다 벽이 없고 정원으로 들어가니까 더더욱 압박감이 없네요. 여기는 1층이라고 해서 꽤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공간 때문에 더 1층을 원하실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 허불호가 있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층이라 해서 너무 가까워서 보인다든가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조용하고 공원처럼 생기고 힐링을 할까? 그런 게 잘 되는 아파트입니다. 거실에서 방이 3개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는 한국 아파트를 보니까 거실에서 방으로 각각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거실에서 이만큼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 포토가 쭉 있어서 방 2개, 거실 옆에 방 하나 이렇게 3룸가 될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일본 안에서도 보기 드문 구조가 되고 있어요. 방 들어갔습니다. 여기 베란다 여기 있고 아까랑 진짜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 기둥이 있네. 같은 집 안에서도 분리가 되고 있다. 그쪽과 관리는 아파트 통으로 관리 회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집 주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도 아니고 관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바닥, 샤시 이런 것들은 관리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빨래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곳이고 이것도 관리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다만 좀 이거 가끔씩 부서질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방 옆에 방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충분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셋도 괜찮은 사이즈가 있고 시링 라이터는 다 없습니다. 방에. 이것은 원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거 중고물이니까 판매업자가 이걸 선택을 안 했겠죠. 알아서 선택을 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키본 스타일입니다. 이게 4번째 방이네. 크다. 와, 아까 방하고 비슷하대. 크로zet도 넉넉하고 큽니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안에서는 꽤 커요. 퀸베터가 한 2대를 넣어도 공간이 여유롭게 남을 정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좀 오래되었고 구조상 오래된 부분에서 해결을 못한 부분. 이 아파트 장점은 오사카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다. 한 번으로 30분 안 걸리는 전철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리고 조용한 동네고 이 동네 자체가 평가가 높다. 1층 전용 마당이 좀 있고 여유롭게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은 한국 아파트하고 일본 아파트 차이점. 이 정도 사이즈의 안방에 한국 같으면 전용 샤워룸이랑 화장실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샤워룸 옆쪽 라인이 하나. 그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이 단창이 많고 베란다가 이렇게 바깥에 보고 있다. 그 부분이 한국하고 일본 아파트의 확실한 차이.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한국하고 대비를 하면은 단독주택이라 할까? 그런 게 많기는 하지만 아파트도 많고 월세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단독주택, 월세 아파트, 분양 아파트 이 3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쭉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1동, 2동, 3동, 4동. 그래서 1층, 2층, 3층 상가 들어가고 좀 높게 지으니까 한눈에 아파트 단지를 보겠지만 일본에서는 아파트 단지라 해서 그렇게 기둥식으로 이렇게 안 세우고 있어요. 있어도 15층짜리 건물이라 할까? 그런 것도 많고 단지 자체 개발 규모가 한국보다 좀 사이즈 작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는 분은 쭉 길가 다니면서 아파트를 많이 보고 있고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일본에 오시면 아파트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상가하고 붙어 있는 아파트 그런 곳은 자주 못 봅니다.
단점이 또 있어요. 일본 아파트하고 한국 아파트 차이에서 관리 부분에서 많이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관리비 개념. 일본에서 말하는 관리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개념 그 말하고 또 하나는 스미타테킨 저축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축금이 한국에서는 장기손 준당금 그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자체는 마당 청소를 한다든가 보도 청소를 한다든가 달달에 쓰는 돈을 거기서 쓰고 있고, 저축금이란 부분은 한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크게 방수를 해야 한다, 이 베란다 공사를 해야 된다, 샤시를 바꾸겠다, 그런 부분에 쓰는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서 말한다면 관리비가 한 달에 14,880엔 들어가고 슈젠 스미타테킨 그게 19,190엔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로운하고 따로 이 부분이 돈이 들어간다 하는 거. 그리고 물건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슈젠 스미타테킨 개념으로 받고 있는 돈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다르다. 또 하나는 한국 아파트 경우는 무료 주차장이 한 세대 하나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경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한 대당 12,000엔 둔다, 8,000엔 둔다, 그런 식으로 따로 돈을 거둡니다. 그래서 대신 자전거를 많이 쓰는 문화니까 자전거 주차장은 웬만한 아파트 경우는 있습니다. 한 세대, 한 대 아니면 두 대는 무조건 할 수 있고, 거기도 무료가 아닙니다. 1,000엔 정도? 한 달 정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에 대비를 하면은 일단 아파트가 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연식에 따라서 지진 대비가 달라요. 진짜 옛날은 강하게 간도를 많이 요구를 했거든. 간도를 요구해봤자 바닥이 흔들리니까 이제 꺾어버리는 거야. 근데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많이 흔들 때 같이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껍데기 중은 너무 흔들지 않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기술이 스프링그라 할까, 요게 고무라 할까, 그런 것이 달려있어서 기둥 밑에 같이 흔들려. 이렇게 되면 흔들고 있는지 안 흔들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하고 있다고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 아파트는 다가 아닙니다. 일부분의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반 아파트의 연식이 간 아파트는 첫 번째 튼튼하게 그냥 세웠지. 오늘 오사카시의 접근성 좋은 미노시의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아파트를 선택하는 조건이라 할까? 좋은 점. 그것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관리하기 쉽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단독 주택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모로 좀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아파트 경우는 관리위원회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싹 다 정리를 다 하고 있고, 실내에서만 어느 정도 자체 관리를 하면 되시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다음에도 좋은 집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일본 법인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오너즈 플래닝 대표 오카와입니다. 히가시 오사카라는 지역에 와서 집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히가시 오사카는 오사카시 바로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토지 크기가 26.15평으로 되고 1층에 방이 2개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방 3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분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3룸, 2층에 거실 하나, 작은 방 하나, 화장실 2개, 욕실 1개, 그런 식으로 있고, 단독 주택이니까 당연히 가래지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은 4,980만 엔, 한국 돈으로 5억 원 정도? 신축으로. 옵션이라 할까, 기능, 적은 에너지로 되고 있는 집이다. 그리고 지진 대비 등급, 상급이라는 자격이 달려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을 보러 한번 들어가시죠. 1층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현관, 일본의 현관은 약간 올라가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좀 색다릅니다. 창고 같은 용도로 쓰이게 바닥을 그냥 한 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채 놓거나 유모차 놓거나 하기 편하겠죠. 또 하나, 여기서 놓고 여기서 이렇게 보도에서 진이 닿을 수 있도록 2군데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잔잔한 것들, 코트 같은 거 겨울철에 여기 걸어놓으면 됐네. 그래서 신발 다 정리되고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거 복도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열어보겠습니다. 계단 밑에 화장실이거든요. 일어서면 자동으로 아마 물이 내려가거든요. 대부분 집들이 이제 비데는 쓰는 것으로 압니다. 비데 문화가 빨리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데가 없으면 불편하죠, 많이. 맞은편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방 들어오니까
차고랑 겹쳐 있고 이렇게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주택의 필수라 할까 샷단입니다. 반봉 역할도 있고 다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창문 이것도 이런 식으로요. 개방할 때는 원터치. 그래서 이 방에서 와 크다. 1m 정도. 여기에 90cm 정도. 바닥에 뭐 있는데 이게 이 활용도가 창고로도 쓸 수 있고 플라스틱을 빼면은 바닥 밑에 점검할 때 침입할 수 있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일본 단독주택 구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습도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닥 밑에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뭐 문제 없나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미리 마련되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넓다는 거 아는 거 이거 일반 같으면 이 정도 완전히 커. 그래서 안쪽에 문이 2개 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들어오면 복도에서 보던 문이 또 하나. 이 구조는 들어올 입주자 가족 수에 따라서 방이 또 하나 필요하다. 그럴 때 어느 정도 크기에区分할 수 있게 문을 양쪽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제트 하나, 여기도 크로제트 하나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죠. 이 샤시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열지 않아도 이렇게 환기를 할 수 있게 해놨네. 이 라인에서. 여행을 간다. 환기는 좀 신경 쓴다.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쓰면 편리해. 이 창이 이중 샤시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 당창도 많고 이 아루미늄 샤시가 많은데 이 집은 이중창으로 되고 있어요. 일본의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은 워낙 춥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 문제 폐화가라스로 해결을 했고 샤시도 아루미늄 샤시가 아닌 다른 부재를 쓰고 있고 또 하나 일본에서 바닥 설치를 잘 안 하거든. 옵션으로 하는데 여기는 옵션 다 들어갔어요. 2층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세면대 세탁기 여기 놓고 슬라이더식으로 문이 있습니다. 방위문. 그리고 이거 보니까 열 수도 있네. 이렇게 여기 베란다 그냥 나갈 수 있다. 이쪽에서도 이거 잘 설치를 했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하고 여기에 막혀 있는 거 많이 다르고 환기 때문에 거기도 창을 하나 열어 놓았네. 그리고 여기는 욕조. 일본 욕조가 이렇게 된 상태가 많거든요. 사이즈는 큽니다.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반신욕 할 수 있게 의자처럼 되고 있습니다. 176cm 내가 다리를 뻗어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 설치물이 뭐냐면 자동으로 다시 물 들어가거나 태워주거나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게 일본의 욕조의 배심인 것 같아요. 물이 타지 않아도 계속 태워주니까 편리합니다. 이것도 신경 많이 썼다는 것은 이거 마감해도 되는 거야 원래. 그래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있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2층에 화장실, 자동 열었네. 1층보다 좋은 거 쓴 것 같아요. 완전 자동이다. 훌륭하네. 이런 거. 뚜껑 자동, 흘러가는 것도 이거 자동으로 된다. 잔잔하게 손을 여기서 씻을 수 있도록. 여기도 천장 크니까 넓게 보입니다. 아주. 화장실이랑 욕조 라인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죠. 자, 그러면 메인 거실입니다. 여기 싱크대인데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이쪽이 주방, 가스코인로 3구. 최근에 전기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스 쪽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콘센트 있으니까 빵 굽는 기계 필요할 때 얹어놓고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놓고. 나도 이거 처음 봅니다. 원래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요. 안쪽으로 빼고 있네. 깔끔하고 좋아 이거. 깨끗하게 보이네요. 아까 이 뒤에 욕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컨트롤 가능합니다. 쭉 들어오시면 이 공간이 있는데 잔창 같은 거 놓거나 하는데 아마 입주자 나름대로 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간을 해놓은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것은 냉장고 놓지 않겠냐 그런 상상 하에 콘센트 들어갔고 전자레인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상상으로 여기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최근에 유행입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도 있는 곳이랑 없는 거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점검창, 천장 점검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곳입니다. 원래 이런 데 설치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보이는 이 안에 설치를 했다. 이것도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일반 주택 경우 거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을 베란다로 한다든가
근데 이 집은 이런 식으로 반투명으로 해놓고 환기를 할 수 있고 비준 들어오게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위치상 앞에 도로가 4m 밖에 없는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주보고 불편하다. 그래서 신경 쓴 것 같아요. 내가 이 집 위에 들어갔다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별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나도 평가를 합니다. 거실 소파 라인 저게 일자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공간이 소파 공간이야. 그리고 테레비 벽에 설치물이 있으니까 테레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테레비 보거나 거실 소파 공간, 이 공간에 다이닝 테이블이 들어가죠. 그러면 평소는 여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주방, 복도, 그리고 2층에 이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작은 방 사이즈인데 창고로 쓸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집에서 자택근무하기에 참 좋은 것 같고, 또 손님 오시면 여기 작은 침대 하나, 그래서 베란다가 여기 하나 있네요. 베란다에 나오니까 또 신경 많이 쓴 것은 수도, 여기서 뭐 할 수 있도록 기성풍 주택 안에서 이렇게 바닥 여기까지 신경 쓴 집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욕실 공간에서 나올 수 있게 해놓은 문이 또 여기 있고 두 군데서 왔다 갔다 가능하네요. 원래 다다미방 하나 정도 있는 게 지금까지 흐름인데 이 집에서는 다다미방이 하나도 없네요. 원래 다다미방 있어도 나는 괜찮다는 스타일인데 젊은 세대들은 지금 다다미를 원치 않는 사람도 꽤 많나? 그래도 다다미방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없는 게 좋다 하는 사람하고 갈라지는 것 같아요. 다다미방이 좋은 곳은 따뜻하게 느낍니다, 일단. 그리고 집 쪽곡에 이불을 깰 수 있어요. 그냥 자는데 포신포신해서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이그사라는 소재를 씁니다. 그 향이 좋아서 정서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나쁜 점, 방향성이 좀 메인이 북향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그 정도가 아닐까. 잘 되고 있다 생각한 것은 일단 북향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잘 잡았다. 또 하나는 오사카시 주변에 3층짜리 건물이 많거든요, 원래. 근데 2층짜리로 해놓고 이렇게 방을 몇 개 확보를 하면서 이 정도 사이즈의 거실까지 또 층고가 높아요. 막상 들어오면은 느낍니다. 실제 평수보다 공간이 비좁게 안 느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폐쇄감이라 할까? 그런 것이 없다. 모쪼 건물이라 해서 소음이 신경 쓸 정도 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구조로 하든 마감을 잘 해놓으면 어느 정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밟아보니까 튼튼해요. 기존에 옛날 모쪼 건물보다 아주 튼튼하게 해놨거든요. 이거 신축입니다, 이제. 완성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이제. 지금 시세에서 이 정도 사이즈 집을 마련한다면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부동산 업자라는 게 중개업자하고 살짝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부동산 한다 하더라도 중개도 맡아서 하지만 직접 자기들이 땅을 매수해서 이렇게 짓고 신축 판매를 하거나 중고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980만 엔으로 단 26평 정도, 시내 접근성도 있고 제일 가까운 야에노사토 정거장에서 도보 6분, 7분 이 정도 같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잘 발릴 수 있는 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롱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나 하면 변동금리로 1% 뜰까 말까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어디까지 나오냐 조금씩 다르지만 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금리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걸 미리 잡아놓고 연봉의 40%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 경우 35년 금리 1% 같으면 한 달에 14만 엔밖에 안 해. 근데 은행 쪽에서는 4% 계산해서 생각을 하니까 4%가 된 순간에 22만 엔으로 확 올라가는 거야. 14만 엔도 좀 비싸지만 22만 엔. 1년간 한다면 264만 엔이잖아. 이걸 갚을 수 있는 정도. 40% 연봉. 660만 엔 연봉 있는 사람한테는 100%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회사는 신축을 아직 안 하는 회사인데 중고물을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많이 하거든. 그래서 비슷하게 생기게 했나 싶었는데 확실하게 다른 것은 높이 많이 다르니까 이런 큰 게 있나 싶었어요. 그게 조금 생각을 했고 샤시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있다. 이 폭이 이만큼 없었어요. 비아가라서라도. 지금부터 애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건강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부 시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전철 타고 병간에서 회사까지 30-40분까지 간다. 그런 집을 원하신다면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서 이 정도 사이즈는 못 구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집을 소개했는데 다음에도 좋은 집을 소개하도록 찾아오겠습니다.